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25%로 보합 마무리가 됐어요. 최근에 크게 한번 하방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윗꼬리가 잡히면서 장중에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추세를 바꿔버릴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단기 추세선이 떨어지는 와중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에너지가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오늘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듯이 턱걸이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봉이 이렇게 있을 때 팔을 이렇게 쭉 뻗고 내가 매달려 있게 된다면 턱걸이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저항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확률이 낮을 때는 쭉 팔을 피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팔을 끌어올리면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철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팔이 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에너지가 강해서 저항점을 넘어버리던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인 흐름, 즉 팔만 쭉 피고 있고 철봉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시 힘이 빠질 가능성도 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맞고 떨어져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혹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단기평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흐름 정도는 확인하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야 좀 더 저항점을 강하게 뚫어버리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 흐름도 한번 살펴보신다면 단기평을 수평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후에 한 번씩 더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방에서 수평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러한 상승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주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강하게 올려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구간입니다.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물릴 가능성이 있는, 좋지 않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려서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구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수평적인 움직임이 하방으로 뚫리는지 혹은 상방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더블탑을 만든 상황이에요. 두 번이나 고점을 터치를 했던 상황이고, 이후에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 21선까지 주가가 하방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형주들도 당분간은 조정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QQQ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지금 하방에서 지지를 만들면서 추세 반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틀 동안 윗꼬리만 잡히면서 수평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일간 변동성도 큰 상황입니다. 장중에 움직임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일단은 투자를 쉬어가는 겁니다. 잠시 현금을 들고서 다시 추세, 즉 방향성이 상방을 향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날 모든 구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파동상의 저점을 찍고 반전되는 흐름, 즉 상방을 향하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흐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XX 역시도 반도체가 낙폭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반등세가 가장 강하게 나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20% 넘는 하락이 나왔던 이 종가 구간 자체도 돌파에 실패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하방으로 찍어 누르는 에너지가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약세장에 지금은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유일하게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반전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이 구간을 상당히 변곡점으로 보고 있었고, 오히려 하방으로 뚫리면 숏을 들어간다거나 혹은 상방으로 올라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타이밍은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격대가 몰려있는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는 이러한 식의 상승 혹은 강한 하락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같이 지지라인이 가까웠던 상황에서 상방으로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 전체가 조정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지금 추세 라인을 만들면서 천천히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적합한 투자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된다면 조정을 크게 만들었던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SOXX의 흐름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즉 낙폭을 만들고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방으로 추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전에 낙폭이 컸던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추세상으로 수평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단기평이 맞고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아마 변곡적인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상방을 향하는지 그리고 하방을 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지금 하방 에너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미리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쪽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정해지는 초반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만들어 온 이러한 추세 라인 자체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는지 상방으로 전환시키는지를 보고 그 초입에 투자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득을 가져가면서도 손해는 최소화하실 수 있다. 두 번째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추세적인 상황이 최소한 단기 평선이 주가를 돌파하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이 가격대 자체가 단기적인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파른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방이 계속해서 열려있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수평적인 방향성이 어느 방향을 택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매수를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을 주가 가격대가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울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급하게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 주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역시도 낮아지는 흐름,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세 자체가 역배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 투자 타이밍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서 다음 파도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의 파동이 상방으로 향할 때까지 대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서 사고 싶은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테슬라처럼 지지 구간을 버텨내면서 상방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일부 자금, 그러니까 전체 자금을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압력이 있을 때는 일부의 자금, 예를 들어서 30에서 40% 정도의 자금으로 이러한 상방 구간을 도전하는 개별주들 공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금을 저가 매수라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나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좋은 투자 타이밍을 공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